병원에 다녀왔는데 집에 와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아, 그걸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왔어야 했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는 분명히 물어볼 게 있었는데,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면 진료 시간은 짧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은 바빠 보이고, 내가 괜히 길게 말하면 민폐일까봐 중요한 말을 못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말을 잘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검사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약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어떻게 불편한지 제대로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병원 갈 때 꼭 말하고 와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병원 가기 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 딱 몇 가지만 종이에 적어 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 언제부터 그랬는지 말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어지러워요. 무릎이 아파요. 속이 불편해요. 이렇게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 훨씬 좋습니다. 3일 전부터 어지러웠어요. 한 달 전부터 무릎이 아팠어요. 어제 저녁부터 속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픈 부위도 중요하지만 언제 시작됐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긴 증상인지 오래전부터 조금씩 있었던 건지 요즘 들어 심해진 건지에 따라 의사 선생님이 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언제부터? 갑자기? 점점 심해짐? 이 세 가지만 적어도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언제 더 심한지 말해야 합니다. 그냥 아파요보다 언제 아픈지가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지, 걸을 때 아픈지, 계단 내려갈 때 아픈지,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아픈지 이런 게 다릅니다. 속이 불편하다면 밥 먹기 전에 불편한지, 밥 먹고 나서 불편한지, 밤에 더 심한지, 누우면 올라오는지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지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운지, 일어날 때 어지러운지,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운지, 걷다가 휘청거리는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멋진 의학 용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말로 말하면 됩니다. 계단 내려갈 때 더 아파요. 밥 먹고 나면 더 부룩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돌아요. 밤에 누우면 더 불편해요. 이렇게 평소 말하듯이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먹고 있는 약을 꼭 말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 갈 때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잖아요. 진통제는 가끔 먹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먹는 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위장약, 수면제, 진통제, 그리고 영양제, 한약, 건강식품까지 가능하면 다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름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약봉투를 가져가도 되고 약사진을 찍어가도 되고 집에서 먹는 약을 한 봉지에 담아가도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이상하게 평소보다 덜 아픈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 참을만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괜찮은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참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최근에 바뀐 일을 말해야 합니다. 몸이 갑자기 이상해졌다면 최근에 바뀐 게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새로 먹기 시작한 약이 있는지, 약을 끊은 게 있는지, 잠을 못 잤는지,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는지, 체중이 갑자기 줄었는지, 입맛이 변했는지, 화장실 가는 습관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새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요. 요즘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이런 말들이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일 걱정되는 걸 직접 말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속으로는 걱정하면서도 입 밖으로 못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요? 이거 암 같은 건 아니겠죠? 중풍 전조 증상은 아닐까요? 약을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걱정이 있으면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괜히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알아야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인터넷 검색하고 혼자 겁먹고 혼자 밤새 걱정하는 것보다 진료실에서 직접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 꼭 물어볼 질문 3개를 적어가세요. 진료실에서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에
종이에 딱 3가지만 적어가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 약은 언제까지 먹나요? 이 증상이 계속되면 언제 다시 와야 하나요? 집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이 3가지는 정말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 집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이건 꼭 물어보면 좋습니다. 음식, 운동, 목욕, 운전, 약 먹는 시간. 이런 걸 집에 와서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7번째, 설명이 어려우면 적어서 보여주세요.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긴장해서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종이에 적어간 걸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잘 못해서 적어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정확합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언제 심한지, 먹는 약이 뭔지, 궁금한 질문이 뭔지, 이걸 적어가면 짧은 진료 시간 안에서도 훨씬 덜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병원은 참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러 가는 곳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잘 못해도 됩니다. 종이에 적어가도 됩니다. 약봉투를 가져가도 됩니다. 다음에 병원 가실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언제 더 심한지, 먹고 있는 약은 뭔지, 최근에 바뀐 건 없는지, 제일 걱정되는 건 뭔지, 오늘 꼭 물어볼 질문은 뭔지, 이렇게만 준비해도 진료실에서 훨씬 덜 당황하실 겁니다. 궁금한 건 아들이 쉽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아들입니다.